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신조어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단어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신조어 제가 좀 약하긴 한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땡코노미, 그리고 땡팸족, 그리고 땡밀리라는 말인데요. 아, 그 정도는 알죠. 펫코노미, 펫팸족, 그리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펫밀리.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3명 중에 1명이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반려동물 산업인 펫코노미, 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 등 다양한 말이 생겨났는데요. 특히 펫코노미는 미용, 간식, 사료 그리고 전용 호텔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인데 이 시장이 커지면서 연관된 직업도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떠오르는 반려동물 관련 직업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한 이들이 더 늘었다고 들었어요. 네, 지난해 집계된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전년 대비 47만 가구가 증가했는데요. 이를 인구로 환산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1,5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네. 이미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반려 인구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이 현상을 가속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재택근무와 같은 언택트 라이프가 일상화되고 코로나 블루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입양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반려 인구가 느는 만큼 관련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키우지 않는 분들은 사실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 이 관련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나요? 네, 반려동물을 위해서라면 지갑을 흔쾌히 여는 게 반려인들의 마음인 것 같은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펫케어 시장 규모는 3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6조 원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대체적으로 소비가 줄어든 다른 산업과 달리 반려동물 산업도 코로나 수혜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규모가 커졌다는 건 그만큼 반려동물 관련된 직업의 규모도 많아졌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실제로 좀 눈여겨볼 만한 직업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계 미래 학회에 전망 좋은 10대 산업에 꼽힐 정도로 반려동물 산업은 성장세를 달리면서 관련 직업 또한 다양하게 세분화되는 추세입니다. 네. 쉽게 말해 가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존재인 만큼 사람에게 필요한 직업이라면 무엇이든 응용과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직업인 수의사 그리고 반려동물 미용사, 훈련사는 이미 잘 아시겠고요. 그쵸. 또 최근에는 펫시터 그리고 도그워커,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 펫 용품 디자이너, 펫푸드 요리사, 펫 포토그래퍼,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등 신종 이색 직업들이 뜨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직업들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도그워커 그리고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 이런 거는 정말 눈에 띄는 직업이네요. 네, 코로나19로 이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개들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해소엔 역시 신나게 뛰어놀고 보호자와 신체 접촉을 나누는 게 가장 좋은데요. 주인이 직접 하긴 어려운 부분이 많아 전문가를 찾기도 하는데 바로 네. 그게 도그워커입니다. 네. 반려동물의 산책과 운동은 기본이고 교육도 책임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 단계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전문적인 직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앞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반려인 대신 개를 산책시켜주는 도그워커가 더 유망한 직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도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아, 그 정도군요. 올해 새로 생겨난 직업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동물보건사인데요.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동물 간호사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 말에 처음으로 시험이 치러집니다. 기존의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외의 직원의 직무 내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기존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 테크니션이라 할지라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정부 주도의 자격 시험이 생겨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물보건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의 자격 시험이지만 사실 아직까지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 발급은 민간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성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협회나 민간 사설단체 위주로 국가 공인된 자격증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하나씩 제도화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대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애견용품 디자이너를 여성 유망 직종 20개 중 4위로 선정해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의 경우에도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산업 분야 기술 창업 프로그램을 실시해 창업 공간 무상 지원과 3,200만 원의 지원금 등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반려동물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건 물론 반가운 일입니다만 그 일자리의 질적인 보장도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일자리여야 할 텐데요. 네. 고용부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반려동물 연관 산업 종사자는 2025년 46,500여 명으로 연평균 2,5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지원자 역시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장은 직원의 수준에 만족을 못하고 지원자는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불만족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업장이랑 직원의 온도차가 그럼 어떤 부분에서 가장 컸던 건가요? 네, 반려동물 산업의 고용의 질은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규모가 큰 법인 사업체에서는 장기 근속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소규모 개인 사업체의 경우 근속 기간이 대부분 1년 이하였습니다. 규모가 큰 법인 사업체는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개인 사업체는 대표자 외에 비정규직 파트타임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도 특징이었고요.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대부분 소규모 업체 중심이어서 고용의 양과 질이 저조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네.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얼마 전 강화된 규정이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네. 지난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해야 하고 어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줄이 길어지면 견주의 통제를 벗어나 개물림 사고 등 시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규정이 더 강화됐습니다. 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직업의 세계 짚어봤는데요. 확장성이 넓은 직업군인 만큼 정책적 기반이 뒷받침돼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까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